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 이광백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입추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특히 더운 여름입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북한의 온열 질환 사망자 100명을 넘었다면서요. 평안남도 주민이 보내온 소식이에요. 8월 초에 내각 재해방지성이 네. 전국적인 폭염 피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해서 두 달간 누적 온열 질환 환자 수가 4,3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고 100명이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숫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글쎄요, 나라마다 워낙 예. 차이가 심할 것 같아서 이게 뭐 많다 적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비슷한 기후를 가진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 2026년 5월 15일부터 집계를 했네요. 네. 8월 8일까지인데요. 2개월 하고 보름이니까 조금 더 깁니다. 3,237명이 온열 질환 환자로 분류가 됐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8명입니다. 뭐 인구 수도 다르고 집계 기간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100만 명당 몇 명 정도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느냐 이렇게 이제 계산 예. 한번 해볼게요. 북한 인구 2,500만 기준으로 볼 때 100만 명당 4명이 사망했다는 그렇게 계산 결과가 나와요. 한국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인데 네. 그중에 28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100만 명당 0.5명이 사망했다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 네. 북한이 한국보다 더위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약 7배 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자, 일단 남북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인구로 비교를 해보면 북한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망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하고 한국하고 네. 이 기온 차가 북한이 조금 더 시원하긴 합니다. 오. 근데 한국이 남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1년 평균으로 잡으면 한 2도에서 3도. 그리고 이제 평양과 서울은 더 가까워요. 네. 그래도 서울이 평양보다 한 1도 정도 조금 더 더워요.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더 많은가? 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냉방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선풍기가 북한이 훨씬 적은 거예요. 자, 가구별로 에어컨 얼마나 보급되어 있느냐 한국의 결과를 집계해 봤더니요. 98% 정도 에어컨 보급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국의 가구의 네. 98%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구가 다 에어컨 한 대씩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많긴 합니다. 한국이 유별나게 네. 에어컨 보급률이 높아요. 거의 세계 1위입니다. 다 가지고 있죠. 네.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북한은 그러면 얼마냐? 네. 북한은 현재 평양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로 보급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런데 북한 전체를 보면 1% 세상에. 정도로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뭐 네. 대부분 에어컨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거나 밀수를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 이건 뭐 행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이거 그 에어컨을 들여가는 것을 네.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각 가구에만 이렇게 많이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에도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기차, 버스에도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의 사무실에 에어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곳은 음. 길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예. 냉방병 환자가 훨씬 적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전기입니다.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기가 없으면 이걸 뭐 가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철 더위가 극심하고 1,000만 대 이상의 냉방기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도 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전력 생산량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은 에어컨도 물론 없긴 하지만 예.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성적인 전기 부족과 네. 전기 공급 제한, 전기가 있어도 또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뭐 2시간씩, 예. 3시간씩, 4시간씩 그 외에는 전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온열병 질환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1년 기준 전력 생산량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의원님? 일단 네. 1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 단위로 이제 전력량을 표시하는데 예. 5,900에서 6,000억 음. 킬로와트 시 정도 됩니다. 물론 네. 이게 실감이 좀 잘 안 나는데요. 북한하고 일단 비교 용도로만 활용하죠. 네. 북한 같은 경우는 240에서 250억. 그러니까 이제 단순 비교하면 북한이 250억, 네. 한국이 6천억. 어. 24배 차이 납니다. 야,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네요. 되니 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북한 당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냉방기를 막 대폭 많이 예. 보급한다거나 전력을 더 많이 음. 공급한다거나 예. 지금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각 같은 경우 지난 8월 2일 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이런 것을 마련을 했는데 네. 주로는 아까 그런 핵심적인 문제 해결법을 내놓지는 못했고요. 네. 폭염 시의 행동 준칙 이런 음. 것을 만들어서 각급 단위에 내려보냈습니다. 네.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소개하자면 무더위가 심한 시간에 더위를 피해 그늘진 곳으로 대피할 것.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폭염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것. 노동 현장에서 뙤약볕이 내리는 한낮에는 네. 야외 작업을 하지 말 것. 그다음에 얼음이 섞인 찬물을 공급할 것. 서늘한 새벽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능률을 높일 것 네. 등등등의 행동 수칙을 아. 내려보내는 수준에서 현재는 대책을 네.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좀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행동 수칙만으로 온열 사망자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평안남도 평원군 농장의 농장원들 그리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네. 죽음을 불사하라며 계속 노동에 내몰더니 사람이 실제로 많이 죽고 나니 이제야 대책을 세운다. 네. 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위에서 20가지 준칙이니 뭐니 하면서 말로만 조심하라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 소금이나 해열제 같은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의 간부들 속에서는 위에서 작업량은 줄여주지 않으면서 사망자만 내지 말라고 하니 노동자들을 달래며 일시키느라 너무나 난감하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도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름철 폭염 대책 가운데에는 예.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도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자, 당국이 내놓은 대책인데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대책이라는 건데 어떤 대책이길래요? 예, 평안남도 주민이 제보해온 내용인데요. 네. 내각 전력 공업성 이제 아까 이게 여름철 폭염 문제는 전기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력 공업성이 연이은 폭염으로 수력 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는 데 따라서 지난 7월 말에 각 지역 송배 전부에 지시문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네. 일반 구역에 대한 송전을 제한하고 군수공장의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 송배전부는 이제 지시문에 예. 따라서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소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줄였습니다. 개천시, 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 뭐 이런 단속도 막 검열도 강화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전기 공급 제한 조치 때문에 네. 소규모 공장들에서는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해서 네. 여름철에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선풍기는커녕 밤에 전등불조차 제대로 켜기 어렵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마저 끊기다 보니 노인들과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 쓰러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전기마저 끊겨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핏 듣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 주민들이 조금 인권 침해 문제도 받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이 예. 폭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권 침해 호소도 일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농장에서 김매기 작업 도중에 쓰러진 주민이 얼마 전에 있었나 봐요. 예. 7월이었습니다. 네.
함경남도 정령군의 한 농장에 동원이 돼서 김매기 작업을 하던 한 주민이 더위에 지쳐서 네.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해야 되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당시 현장에 있던 선동대에 방송 선전차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면 그나마 그렇죠.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를 않고 구호 그리고 노래 방송을 이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선전이 먼저인가 네. 아니면 사람이 생명이 먼저인가 이런 의구심을 주민들에게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련대 등에 시설된 수감자들의 지금 고통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평안북도 주민이 제보한 내용인데요. 신의주시 노동단련대 수용자 2명이 예. 지난달 말에 논밭 김매기 그리고 물 나르기 작업에 동원이 됐다가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원들은 꾀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하던 일을 마저 하라 이렇게 네. 다그쳤고요.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양강도 해산 주민도 지난 7월 인민반 쓰레기 처리 작업에 동원된 노동단련대 수용자 1명이 탈수 증세로 쓰러졌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지도원 엄살을 부린다면서 욕설을 퍼붓고 발로 네. 걷어차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열질환 환자가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는 거지만 특히 네. 단련대라든가 일부 이 노력동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쓰러져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게요. 욕설을 하거나 예. 발길질을 하는 폭행을 하는 이런 인권 침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주민에 대한 그 생명과 안전 보호 그 의무가 있는 게 국가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연일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뭐 입추 지나도 여전히 덥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냉방기도 없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저희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제 네. 아주 뜨거운 낮에는 일을 좀 덜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시원하게 물가라든가 계곡에도 네. 뭐 가서 뭐 담그고 이런 걸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눈에 띄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피서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개천시 탄광 지역 폐쇄된 갱도 입구로 무더위를 식히려는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답니다. 주민이 어떻게 제보를 해왔냐면 처음에는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폐갱도 입구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심지어는 같은 동네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 중심지 주민들까지 네. 지금 이 폐갱도 입구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낮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돗자리나 간이 의자 이런 네. 것을 지금 이제 폐갱 입구에 쭉 널어놓고 그 자리에서 쉬거나 담소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는 이런 풍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방 설비를 갖춘 상업 봉사 시설들 최근 무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주 주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커피집, 찻집 이게 지금 상업 봉사 시설들인데 여기에 에어컨이나 아니면 냉풍기가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피서지가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땀을 흘리다가 안으로 들어가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주민들은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서한다고 합니다. 자, 뭐 더위를 식히고 싶은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같을 텐데 아까 상업 봉사 시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더위를 피해서 뭐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수입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도 커피숍 여름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있잖아요. 지금 북한도 비슷한가 봅니다. 조금 비슷하네요. 커피나 차를 한 잔 딱 주문해 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한나절 내내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이제 이렇게 업주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하소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료 가격을 지금 이러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수입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큰 돈은 못 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북한 주민들도 이 남은 여름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북한 당국도 좀 제대로 된 대책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